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8%나 하락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조금 반등하면서 그래도 보합 수준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다우지수를 움직이는 악재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유럽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은행주들의 불법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들이 뒤쪽으로는 200억이 넘게 매도를 쳤다라고 합니다. 매수 의견을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도덕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G화학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놓고 왜 자기들은 매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강세 국면이 계속되고 있죠. 네, 환율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수혜를 입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밤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깜깜한 그런 날이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겨울철에는 지금 뭐 한 6시 정도만 돼도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들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날씨가 그만큼 추워지니까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도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시장이 따뜻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말이죠. 자,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우지수가 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증시 동향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 더 많이 빠졌다가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자, 이런 형태에서는 뭐 전혀 회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악재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같이 하락을 했지만 막판에 끌어올려지게 되면서 0.13%, 즉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악재는요, 일단은 그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을 하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재봉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들, 은행주들이 좀 큰 폭을 내렸는데, 은행주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조치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 유럽에서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게 악재가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걸쳐서, 영국 전역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2주 정도 술집과 식당 이런 곳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겠다. 이런 그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재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봉쇄를 시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제 유동인구가 계속 섞이게 되면 이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게 되고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아예 딱 봉쇄를 시켜놓고 거기서 그냥 조치를 딱 취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제 상황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봉쇄를 해서 코로나를 빨리 잡는 것이 더 유리한가, 아니면 완전 봉쇄를 통하면 경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조금 제한적인 봉쇄를 두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가 나올런지는. 네, 일단 그래도 이런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빨라서 더 커져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짧은 봉쇄를 통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유럽 지역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유럽 어려운데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다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은행주들. 사실 다우지수의 큰 폭 하락은 은행주들의 급락에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은행주들이 약간 불법적인 자금 세탁, 이렇게 돼야 되나요? 불법 자금 거래,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 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긴데, 그냥 이제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의심 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더니 JP 모건 체이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은행들이 무려 2조 달러 가량의 대규모 불법 의심 거래를 장기간 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정이 된 사항이죠. 얘네들이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벌금 부과,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거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벌금만 내고 마는 것도 참, 그렇게 보면은 법이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2조 달러 정도의 대규모 불법 의심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면 거래한 부분들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 조치가 일어나고 벌금도 더 물리고 해야지 안 할 텐데, 2조 달러 정도 불법 의심 거래하고 나서 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이렇게 벌금 내고, 그럼 나라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조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벌금 부과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요 은행들한테는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주가가 이제 3% 넘게 떨어졌고, 시티그룹도 2%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하락이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지금 얘네들은 다 혼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대규모 불법 거래도 이제 나쁜 짓이지만 자기들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우지수까지도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 일단 틱톡과 관련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지금 오라클과 바이트댄스와의 이제 틱톡 관련 거래 승인할 것이다라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오라클 등 미국 측이 틱톡 글로벌을 완전히 지배를 해야지만이, 이게 거래를 승인할 것이고, 바이트댄스가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틱톡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이트댄스 쪽에서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 80%를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라클과 같은 쪽은 미국 측이 다시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로 그냥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래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뭘 보고 가는지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정말 협상하고 있는 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죠. 어쨌든 지금은 일단 미국 측 입장에서는 틱톡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서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미중 간의 갈등 요소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또
발끈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정부는 그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즉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는 이견이 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 발표했다가는 대선 전에 하면은 큰일 난다. 대선 이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을 전체적으로 조금 압박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부양책도 역시 마찬가지 안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가 오히려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술주 반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쪽은 상승세가 조금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약간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진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압박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은 좀 반가운 소식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만히 따지고 보면 금융주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다우지수의 하락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술주의 반등 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측이 일단은 뭐 어제 약간 주가 조정을 먼저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하락해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가 뒤로는 주식을 200억 원 매도를 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적 분할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다수 발간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잘 알고 계시죠? 뭐,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뭐, 목표 주가도 더 올려야 되겠다, 매수 의견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사들의 이런 행위가, 뒤쪽으로는 다 매도가 나오기 위한 행동이었다. 참, 정말 뭐, 이게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16일에서 18일 사흘 동안 LG화학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악재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죠. 장기적으로 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뭐 불안할 부분은 없겠죠. 왜냐면 기업 자체가 일단은 그 분사를 하게 돼서 물적 분할을 하든 말든 뭐 크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사업부를 독립시키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재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큰 지분법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내가 품 안에 품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내보내서 대성시키는 게 훨씬 더 낫죠.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게 심장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된다라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괜찮아, 더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90만원, 93만원 이렇게 막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기업가치 재평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를 더 높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증권사들이 괜찮아, 더 사야 돼, 여기서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매도를 쳤단 얘기죠.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정말 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금융투자업자들에 대한 그 매매 포지션을 가지고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일부터 18일까지, 지난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이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유자산인 회사 자금을 투자했었던, 그리고 보유했었던 LG화학의 주식을 26,500주 순매도를 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204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네. 자,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에요. 자기들. 그 금융투자업자라는 게 뭐냐면 증권, 선물회사, 자문사, 운용사 이런 그 집단들이 고유자산, 자기들 돈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거. 그 부분들인데 요 부분이 지금 LG화학의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리포트는 좋게 써보내긴 했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어느 정도 걱정했기 때문에 팔아먹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리포트 원래부터 믿지 않았지만 리포트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앞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뒤로 이제 이렇게 호박씨를 까는 거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참 볼 때마다 네 짜증나죠. 네. 그래서 믿을 거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이는 분석,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냥 이 리포트는요,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네, 욕을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네, 씨발라 먹을, 네, 십장생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LG화학에 대한 주가 약간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어떤 덜어냄이라든지 매도 의견들 조금은 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되겠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일단 중국의 위안화 강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좋아요. 원화가 강세 국면을 보인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더 싸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매수도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원화라는 이 환율의 어떤 흐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환율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지 1달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불을 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게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라면 조금 이따 들어오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니까 이때 빨리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화 약세,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에서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야지 조금만 더 많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일단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은 1,000원 주고 1달러 받지만 나중에는 900원만 줘도 1달러 받으니까 파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가 멈추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유입이 된다라면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화 강세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라면 긍정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장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해서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당연히 대형주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다. 최근에 현대차 뭐 실적 개선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뭐 계속 들려주면서 시가총액 6위도 탈환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최근에 계속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 자, 잘 가는 기업들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 이게 대형주에 딱 포함이 된다라면 긍정적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잘 보시면요. 대형주들이 지금 저가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많이 내려갔죠.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싸단 말이에요. 싼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싼 대형주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차익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 차익과 환 차익까지도
같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말 멋진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하나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을 좀 잡아준다. 네, 지수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식이겠죠.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죠. 유럽 쪽의 이야기, 또 은행주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다 예상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 좀 답답하죠. 네. 뭐 유럽 지역도 문제가 좀 될 테고 은행주들도 좀 열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기술주가 반등을 좀 하면서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진 않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이후에 매도를 한 증권사들 정말 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혼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열받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리포트 분석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을 통해서,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항상 그런 증권사에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조금 키워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황 열심히 들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연하게도 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주 쪽 위주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던 복리의 마술이 수익과 만났을 때 그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복리의 원리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바란다. 이거 뭐냐면 장기 투자예요. 네. 올라가고 있는 것에 올라가는 것이 더해지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즉 주식 투자가 좋은 점은요, 내려갈 때는 복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는 복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에 대한 구간만 어느 정도 잘 버틸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복리의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바라고 계시겠습니다만 항상 수익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그렇게 쉬웠다라면 누구나 다 돈을 벌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시밭길, 그 힘든 구간들을 뭐 시간과 함께 친구가 되면서 마음 다짐을 하면서 버텨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었을 때 정말 값진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든 구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잘 버텨내시기 바라고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바라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